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죠. 경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 전분기보다 0.6% 올랐다. 그리고 작년만 보면 연간 성장률 1.4%다.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정부가 부합하는 대로 연성장률이 1.4%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예. 뭐 정부가 예상한 대로 됐으니 안도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 사실상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움이 나오는 거죠. 네. 일단 분기 성장률로 본다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작년 1분기 같은 경우가 0.3% 성장을 했고요. 2분기 0.6%, 그다음에 3분기, 4분기 다 이제 각각 0.6% 이제 성장을 했는데 예. 사실상 보면은 뭐 정부가 생각했던 대로 상저하고 이런 모습은 보여왔습니다. 네. 하지만은 뭐 안심할 수 없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4개분기 연속 성장했던 것은 그나마 낫죠. 왜냐하면 차트에 보듯이 사실 한번 마이너스 성장도 기록했었거든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안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갈 길은 좀 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1.4% 이제는 연으로 보면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한국은행도 이제 1.4% 정도 이제 연성장할 거다라고 봤는데 거의 부합을 했죠. 예. 하지만은 이게 1.4%가 과연 좋은 수치냐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2011년도 이후부터 이 연속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2% 후반대 성장을 계속 기록했단 말이에요. 예. 뭐 놀라운 사실이지만은 이게 우리나라가 1990년에는요 9.9% 성장했었습니다. 경성장 그 정도로 고성장이었다가 예. 뭐 IMF 있고 나서 다양한 이제 경제 환경이 바뀌면서 사실상 2% 후반, 3% 초반대 성장을 기록했다가 예. 사실 지금에 있는 1.4% 성장은 우려스럽다는 말이 왜 나오냐면 계속적으로 이제 저성장 구조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스러움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2022년도 같은 경우가 성장률이 한 2.6% 나왔는데 그러면 2023년도가 반토막 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저성장 구조로 이제는 간다라고 이제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타겟책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지금 뭐 저성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연성장률 1.4%를 달성한 배경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안도를 좀 했던 게 사실 작년 초반만 하더라도요. 막 논란이 많았어요. 과연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1.4% 성장 정도 기록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회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작년 초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수출의 한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반도체 수출이 안 되면 사실상 성장률을 기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근데 드라마틱하게 작년 4분기부터 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가격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거래량도 이제 많아졌죠. 그러면서 4분기 때 이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이 연으로 보면은 일단은 7조 원 적자가 났지만은 네. 이게 4분기 와서는 흑자가 났거든요. 한 3,400억 정도. 그러니까 4분기 와서 살아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예. 수출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수출이 2.6% 그다음에 민간 소비가 0.2% 정부 소비가 이제 0.4% 살아났던 부분 상승했던 부분이 좀 주요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민간 소비는 이제는 사실상 이제는 재화 소비가 좀 감소가 됐었는데 해외에서 우리가 좀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쳤고 예. 그다음에 건설 토목 부분인데 사실 비제조 부분이죠. 그러니까 건설 토목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4.2% 감소가 돼서 확실히 우리나라에 지금 미치는 영향에서 토목 쪽, 건설 쪽이 PF 대출 부실화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게 이번에 좀 잡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확실히 기여도로 따진다 그러면 순수출이 한 0.8%포인트 정도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수출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주목할 만하고 그나마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정부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하반기부터 수출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조가 이제 이번 연도 초도 간다는 거죠. 이 상승 기조가. 그래서 이번 연도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리고 예. 그 생각에 전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과 반대로 내수는 지금 많이 부진하다고 네. 해서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정부의 지원책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요, 뭐 경제부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내수가 안 좋았다. 수출에 비해서 내수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수를 살리려는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예. 정부의 특단의 대책도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 간단한 거예요. 상반기가 안 좋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 상반기에 정책 집행을 몰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정부도 그래왔어요. 네. 항상 상반기에 경기 살리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이제 상반기에 크게 늘리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정부의 목표는 50% 이상, 뭐 60% 이상도 이제 상반기에 몰아서 집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러면 상반기에 재정 지출 늘리면 물가 자극한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12월 소비자 물가 동향 본다 그러면 이제 3.2%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1월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본다 그러면 3%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높은 수치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2%대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지만 예. 그래프를 본다 그러면 우하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잡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물가가 걱정돼서 지금 상반기에 재정 지출 늘리는 거라든지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뭐 정부의 방향대로 상반기에 좀 경제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출을 좀 늘려가는 거는 저는 옳은 방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정부가 2.2%, 한국은행이 2.1%로 전망했는데 네. 달성 가능할까요? 뭐 큰 폭의 경제 성장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도 많잖아요.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올해 이제 성장률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변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래부터가 있었고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하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는 폴리코노미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예,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는요 선거죠. 선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 GDP 60%를 차지하는 나라들이 이번에 다 선거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있죠, 미국도 미국도 있죠. 있죠. 그다음에 대만은 끝났죠. 대만 끝났죠. 예, 총통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폴리코노미의 영향 때문에 사실 선거 때문에 이제 변수의 영향이 커져요. 아. 대표적인 게 이제는 대만 총통 선거가 끝났지만은 예. 결국에는 뭐 아까도 이제 뉴스에 나왔지만은 미국 구축함이 대만해로 지나갔다. 이게 사실 중국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잠재 성장률이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게 2%를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0%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렇고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공급망도 다변화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0%로 갈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또 하나의 변수는 우리가 과연 그 인구, 그다음에 저출산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 부분도 저는 큰 변수로 작용한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 희망이지만은 예. 저도 조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애가 하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많이 낳아서 사실상 이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럼 또 둘째 계획도 있으시는 건가요? 아 저는 개인적 몸이 안 좋아서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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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올해 1월달 굉장히 지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느끼기에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가 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또 보고 있는 게 기업 실사 지수인데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기업의 CEO들이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BSI 지수를 이제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지수를 봤더니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69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0보다 낮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 CEO들이 경영진들이 봤을 때 경기가 안 좋을 거야. 기업 운영하기가 너무 안 좋아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장기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한 77 정도가 돼요. 장기 평균보다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도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뉴스를 봤을 때 이 BI 지수가 뭐 낮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일단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가 투자해봤자 잘못 투자하면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결국 이제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투자 시설을 전혀 늘리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고용을 안 해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I 지수가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보고 비제조업 업황도 67로 나왔는데 이 비제조업은
건설 경제예요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건설이 그만큼 또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PF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아마 이번 연도도 사실상 이 심리 지수가 좀 늘어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반면에 제조업 경기는 소폭 개선이 됐고 네. 1월 경제 심리 지수도 소폭 상승을 했는데 네. 다음 달에도 이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항상 중요하죠. 예. 사실 이제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는 좀 안 좋은데 제조업 경기가 좀 살아났다는 부분은 저는 좀 고무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실제적으로 이제는 경제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BI 지수와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동향 지수를 합쳐놓은 건데 이게 91.5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는 저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 특히 이제는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기 심리 지수가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1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는 미국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과 고금리가 조만간 끝날 거라는 이제 심리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기대 심리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소비자 기대 심리가 이런 것들은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지금 보고 있고 예. 좀 본다 그러면은 뭐 반도체, 휴대전화 이쪽에서는 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서 온디바이스 AI 탑재를 한 S24가 나오잖아요. 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게요. 그래서 예, 많이 팔릴 거라고 보고 바꿀 있고요. 거예요? 예,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삼성 팬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뭐 국내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뭐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